수원대학교 재테크의 2의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많은 증권 시장에서 발행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해봤고, 그게는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의 차이가 뭔지도 알아봤고, 화폐시장, 마니마켓과 캐피털마켓,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봤고, 그리고 증권시장의 기능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봤고, 금융자산의 특성,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봤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어음 CP 커머셜 페이퍼, 두 번째가 양도성 예금증서 CD, 그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 RP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 안정증권 통환채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콜론과 콜머니도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2교시에는 금융수단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단기 금융 상품인데, 지금부터는 장기 금융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과 채권이 됩니다. 주식과 채권. 그러면 주식은 뭐고 채권은 뭔지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면은 주식 종류 등등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발행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개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차입금으로 자금 조달하면은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왼쪽 차변에는 자산 항목이 들어가고 우측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갑니다. 우리 회계학이나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가 재무제표 가운데서 주요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이익잉여분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 등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주식이 뭔지를 그렇게 실물을 본 사람들도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해서 하는 방법. 이 은행의 차입금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한테 빌리는 것도 다 포함되는 그런 차입금 개념입니다. 차입금으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은 부채의 총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안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무상태표라는 걸 보면은 왼쪽 차변에 자산이 있고 오른쪽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특히 올해 입학하는 1학년생들은 자산, 부채, 자본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할 수 없을지도 몰라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교수님이 일단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아까 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 조달을 하면은 이 기업이 만약에 적자가 나면은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이나 차입금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마다 그 조달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재무 구조를 좋게 하는 방법이 주식인데, 주식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유통시장에 가서 주식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가들이 그 보통주를 한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한 주에 해당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주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배당을 조금 더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우선주라고 우선이라는 건 preferred, preference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만 일단 알고 차차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가면서 많이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은 뭐냐면, 주식은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채권은 주식회사도 발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도 발행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그 주체가 되는 기관은 기업, 정부, 공공기관 이런 등등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를 나타내는 정권입니다. 채무를 나타내는 정권. 여기에는 반드시 이자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자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지급이 안 되는 어떤 채권도 있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제로 쿠폰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채권을 공부할 때 제가 교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학기 시작 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설명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여기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수익이 발생되면은 일정 퍼센티지의 배당을 준다. 그렇게만 알면, 배당과 관련되는 것은 주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무를 나타내는 정권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자를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 이자를 우리가 쿠폰 레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쿠폰 이자를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이 채권에도 종류가 무궁무진 많기 때문에 차차 시간을 두면서 교수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회사와 관계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투자회사라고 설명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융투자가 어떤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2009년도 2월 4일 날부터 시행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도 2월 4일에 새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6개 법을 한꺼번에 뭉쳐서 한꺼번에 모아서 만드는 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데, 약칭해서 자본시장법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약칭은 자본시장법인데 원래 이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되는 겁니다. 시행은 2009년 2월 4일 날 시행됐는데, 왜 우리 법원 시행 날짜를 1월 1일, 6월 1일 매달 초를 하는데 왜 2월 4일 했냐면, 그 당시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이기 때문에 봄이 오는 날에 모든 우리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새로운 봄이 오면은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날을 시행 날짜로 정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회사라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나오는 금융기관의 이름인데, 우리 흔히들 길거리 가다 보면은 무슨 은행, 무슨 정권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권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슨 정권회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증권거래법상에는 증권회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증권회사라는 그 회사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보면은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이런 회사들은 자본시장법의 그 취지에 맡겨서 새로 회사 이름을 명명했는 겁니다.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여기 전부 다 증권회사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금융투자회사에 6가지의 기본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데 그 이전에 금융기관을 한번 금융기관과 금융투자 상품과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라는 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관을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항상 우리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예금을 맡겨 놓았을 때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이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예금을 한 그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더라도 이자 원금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는 우리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돈 있는 부자들은 많이 쭉 금융기관이 10개 있다 하면 10개 기관에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할해서 예금을 맡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97년도 말에 IMF 관리 체제에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막 5개가 문을 닫고 망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 나라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보아왔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도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면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얘기하지, 은행에 우리 맡기는 정기예금 이런 등등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 학생들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서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6가지 기본 업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한다. 복잡하니까 금융투자에서는 아마 증권회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6가지 기본 업무는 투자 매매업이 있고 투자 중개업이 있고 그리고 집합 투자업이 있고 투자 자문업이 있고 투자 일림업이 있고 신탁업이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없이 많겠지만 하나하나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 매매업이라는 것은 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 증권의 발행, 인수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는 그 증권회사가 자기 고유의 자본을 갖고 매매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매매 업무라고도 그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고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자기 자본을 갖고 증권을 인수하는 등등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투자 매매 증권회사가 자기 자본을 갖고 매매한다.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투자 매매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권회사가 투자 매매업을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증권회사는 투자 중개업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투자 중개업이라는 것은 누구의 명으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업무입니다. 자, 위탁 매매 업무를 해주는 겁니다. 자,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증권회사에 갖고 와서 계좌를 오픈해서 돈을 입금을 시키고 주문을 내면은 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매매하고 싶은 가격이 시장에서 매치가 되면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식을 사거나 파는 매매 업무를 중개해 주는 것을 우리가 투자 중개업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투자 이걸 위탁 매매 업무라고 표현 쓰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 투자 매매업은 자기 매매 업무, 이거는 증권사의 자기 매매 업무라는 뜻이고, 위탁 매매는 우리 고객들의 위탁을 받아서 매매 업무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매매업과 중개업, 매매업 및 중개업과 관련한 회사로는 증권회사와 선물회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자, 여러분 증권회사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선물회사는 또 어떤 회사냐? 자, 아까 제 우리 교수님이 1교시 때 얘기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화폐시장, 마니마켓, 자본시장, 캐피털마켓, 다음으로 파생상품시장을 얘기했죠. 파생상품 중에 하나서 선물을 주로 취급하는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회사를 선물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선물회사라고 한다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투자업. 2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귀속시키는 업을 투자업이라, 집합투자업이라고 하는데, 참 용어 보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산운용사에서 소위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우리가 집합투자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굳이 우리가 쉽게 설명하신 데 불구하고 이 법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는 집합투자업으로 저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자산운용사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를 집합투자업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집합투자업의 용어 정리는 자본시장법에는 집합투자기구를 펀드, 집합투자업을 펀드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집합투자업자를 펀드의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인 자산운용회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지, 실제로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라는 용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는 이 펀드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수익증권입니다. 수익증권을 만들어서 투자가들한테 자금을 모집하는 겁니다. 근데 소위 우리가 펀드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도 쉽게 설명하는데, 소위 펀드에 투자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겁니다. 수익증권을. 자, 우리 주식은 한 주, 두 주, 10주, 100주, 1000주, 만주라는 표현을 써서 주를 쓰는데, 수익증권은 한 좌, 10좌, 100자, 1000자, 만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도 앞으로 지금 학기 초기 때문에 많은 그 용어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새로울 수 있겠죠. 그죠? 이거 교수님이 앞으로 가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잘 모르는 것도 저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 메모해 놓았다가 책을 찾아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집합투자업의 그 정권형 펀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투자업 하면니까 집합투자업은 쉽게 설명하면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그 업무를 집합투자업이라고 본다. 그렇게 보면은 쉽게 해요.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우리가 집합투자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권형 펀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보자.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혼합형 펀드도 있는 겁니다. 자, 총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 및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펀드를 주식형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채권형 펀드는 총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모두 기금형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채권형 펀드라고 얘기하고,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의 분산해서 투자하는 펀드를 혼합형 펀드라고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A 펀드의 총 펀드 규모가 100억이라면은 총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 등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도 그 펀드 규모가 100억이라면 채권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해야 된다. 60% 이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주식이면은 주식형 펀드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60% 이상이 채권으로 들어가 있으면 채권형 펀드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5대5로 쪼개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혼합형 펀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MMF는 마니마켓 펀드인데 이거는 단기 금융 집합 투자 기구로 집합 투자 자산을 CP나 CD나 RP나 통화안정증권 등 단기 금융 상품에 운용하는 펀드를 MMF라고 표현했습니다. 마니마켓 펀드. 자, 일반적으로 증권형 펀드, MMF 다 자산 운용에서 취급하는데, 증권형 펀드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볼 수 있는 반해서 마니마켓 펀드는 단기 금융 상품에 운용하는 펀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펀드도 있습니다.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펀드를 우리가 부동산 펀드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투자 신탁, 그리고 투자회사라고 나오죠. 자, 투자 신탁에서 발행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유가증권을 수익증권이라고 얘기하고,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것은 소위 주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신탁은 신탁 계약 형태로 설립이 되고,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되는 겁니다. 발행도 유가증권은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합니다. 투자자 지위는 수익자가 되고, 투자회사는 주주가 되고, 관리감독은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고, 투자회사는 주주의 자율 규제로 되는 겁니다. 자, 투자 신탁은 기금형은 펀드 설정 후 언제든지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 환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위형은 설정 한도와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주가 발행, 환매가 불가능하다. 단위형은 환매가 불가능하고 기금형은 환매도 가능하다. 이죠? 자, 투자회사는 언제든지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서 추가 설정 및 환매가 허용되는 펀드를 개방형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 원칙적으로 펀드에 많이 추가 설정이나 환매가 불가능한 그 형태를 폐쇄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투자회사를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뮤추얼 펀드를 투자회사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 세 개 도시가 금융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뉴욕은 주식과 채권의 메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보스턴은 뮤추얼 펀드의 메카고, 시카고는 선물과 옵션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금융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와 관계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문업, 그리고 투자 1, 2업, 그리고 신탁업, 정권 관계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투자 펀드에 구매해서 투자자문업과 투자 1, 2업은 차이가 뭐냐면은,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및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만을 하는 업을 투자 자문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투자 1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임 받아서 투자자별로 구분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라 부대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1임업과 아까 전에 설명했는 집합투자업의 차이는 뭐냐면은, 집합투자업은 그
돈을 특정 다수의 돈을 받아서 한 펀드에서 모아서 한 펀드 이름으로 운용하는 데 대해서 투자 1인법은 각자 이름으로 전부 다 되는 것에 대해서 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투자 1인법은 고객 수가 되게 많겠죠. 그죠? 그 어카운트가 많은 데 대해서 집합투자업은 수많은 사람이 돈을 모아서 ABC 펀드, ABC 투자 신탁 하면은 그 한 투자 신탁을 운용하는 데 대해서 투자 1인법은 여러 사람 각자의 어카운트는 있지만 그거를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탁업이라는 것은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신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권 관계 기관으로서는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있습니다. 모든 유가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 관리를 해줍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모든 회원 관리를 해주는 기관이 금융투자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3교시 때 발행시장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minutes break time.